9살의 어린 왕자 김태양군은 5살 때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곤충과 새와 동물과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8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동물들의 사후세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편에 이어 9번째 질문입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보호자와 관계가 끊어지나요? 진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보호자와 관계가 이어져요. 동물은 천국에 가기 전에 들리는 휴게소 같은 곳에 있을 때까지만 보호자를 보러 오곤 해요. 진짜 천국은 너무나 먼 곳에 있어서 가게 되면 오지 못해요.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지구에 올 수 없어요. 동물 천국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오고 가는 과정에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 천국에 들어간 강아지는 대부분 지구에 다시 오지 못해요. 삶을 마치고 천국에 도착한 반려동물은 지상계에서 살 때의 기억이 모두 없어져요. 기억하고 있는 생각, 추억들을 모두 지우거든요. 그 이유는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 보호자가 그리워서 천국에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안 좋고 슬퍼지죠. 그래서 동물 천국에 도착하면 천사들이 동물들의 기억을 리셋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들을 위한 일이에요. 반려동물이 천국에 가게 되면 전생에 함께했던 보호자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사는 동안 반려동물과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10번째 질문입니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원래는 영혼이 진짜예요.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몸만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겪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반려동물은 오히려 더 행복해해요. 그 이유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몸이 사라져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공중으로 붕 뜰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단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자신을 아프게 했든 힘들게 했든 간에 반려인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래요. 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거예요. 질문입니다. 반려동물도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자주 하는 간단한 말은 거의 다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안녕, 반가워, 밥 먹자, 산책 갈까? 간식 줄까? 심심해? 같이 놀자 이런 말들은 다 알아들어요. 질문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산책을 나온 강아지 또는 길고양이들과 대화도 하나요? 주로 어떤 대화를 하나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대화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대화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대화는 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 정도만 해요. 얼마 전 학교 근처에서 산책 나온 강아지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도 강아지에게 안녕 인사하자 목줄에 묶여 있는데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에게 강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더니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쟤 뭐야?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13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가 불러서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때 길고양이가 뭐라고 했나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길을 걸어갈 때 자주 고양이들을 만나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최근 아빠와 동생과 함께 밤에 아파트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가 말을 걸어왔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자기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1309동 동그라미 분수처럼 생긴 곳이라고 힌트를 주었어요. 고양이는 제가 그곳으로 오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에게 고양이가 있다고 찾으러 가자고 했어요. 고양이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니 가로등이 서 있었고 가운데 둥근 모양의 낮은 건물 같은 것이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아빠와 이곳저곳을 찾아보는데 정말 고양이가 숲풀 같은 곳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본 고양이가 저한테 텔레파시로 먹고 싶은 것을 달라고 했어요. 참치를 달라고 했어요. 참치가 고양이들에게 안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동생과 함께 집에 가서 참치 통조림을 가지고 와서 물과 함께 주었어요. 맛있게 먹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고양이들에게 참치는 주지 않아요.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14번째 질문입니다. 길을 갈 때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으면 말해줄 수 있나요? 네.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친구들과 길을 걸어갈 때 저에게 자주 북극여우 소리가 들려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북극여우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매일 들려요. 제 생각에는 얼음이 빠르게 녹으니까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얼음이 녹으면 북극여우가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꼭 북극여우와 북극곰을 보러 북극으로 갈 거예요. 15번째 질문입니다. 길에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고 아파요. 저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보면 간식 같은 것을 주고 싶어져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집에 있는 닥스훈트종의 까망이에게 더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해도 끝까지 함께 하면서 잘 돌봐주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사람처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버리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16번째 질문입니다. 강아지는 잘 놀아주는 아이들과 사료와 간식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제 생각에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잘 놀아주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자기에게 사료와 맛있는 간식을 사주는 부모도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강아지는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